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조차 힘들어지셨나요?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힘겹고 젊었을 때의 활력이 그리워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만큼은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단 7일 만에 몸이 달라지는 비밀을 알려드린다면, 그것도 비싼 영양제나 비싼 의료기기 없이 하루 10분만 투자하는 행동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인사드렸던 국제백세인연구단 회장 최정철 박사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93세입니다. 아직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도 그렇게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지를요. 60년이 넘는 의료 경험과 수천 명의 장수인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는 5가지 신체 부위가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앞으로 건강에 대한 지혜와 정보를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관리법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건강의 비밀 부위 5곳은 바로 귀, 배꼽,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5부위는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부위들입니다. 특히 이 부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림프순환, 노폐물 배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들이 저하되면 면역력 감소, 만성 피로, 각종 염증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만성염증이 있으시다면 이 관리법을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 5부위를 매일 5분씩 정성껏 관리한 덕분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간단한 관리를 시작한 지 불과 7일 만에 여러분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60년간의 의학, 경험과 장수 연구를 통해 발견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고가의 운동기구가 아닌 여러분의 손끝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각 부위별로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히 지나치는 귀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면봉으로 귀지를 닦아내는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6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사실, 귀는 단순한 청각 기관이 아닌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작은 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옛 의학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를 접었을 때 아프지 않아야 건강하다. 이 간단한 테스트 한 번으로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귀를 살짝 접었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귀는 얼굴이나 머리에 땀이 제일 먼저 닿는 신체 부위입니다. 특히 귓바퀴 안쪽과 귀 뒤쪽은 노폐물과 땀이 쌓이기 가장 쉬운 부위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샤워할 때 귀를 비누로 꼼꼼히 씻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80대 환자들을 진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귀입니다. 귀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의 면역력, 림프순환, 심지어 소화 기능까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귀지가 많아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심해지면 중이염이나 이석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 이런 문제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 마사지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6세 노인분이셨는데 만성적인 부종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효과가 크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귀 마사지법을 일주일간 실천하셨더니 부종이 눈에 띄게 줄고 어지럼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귀관리법. 이것만 실천하셔도 달라집니다. 얼굴을 씻을 때 거품을 묻혀 귀 뒤쪽부터 귓바퀴까지 가볍게 손가락으로 문질러 씻어내세요. 특히 귓바퀴에 주름진 부분은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귀 주변과 귓바퀴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습한 환경은 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단 5분 귀를 마사지해 주세요. 귓볼부터 시작해서 귓바퀴 전체를 부드럽게 문지르고 당겨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귓바퀴의 가장자리를 따라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간단한 귀 마사지만 3일 실천했는데도 만성적인 목 통증이 크게 완화된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귀에는 우리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덕분에 91세의 나이에도 건강한 청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 중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귀, 이 작은 부위에 대한 관심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배꼽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배꼽을 마지막으로 언제 관찰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배꼽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생명의 통로,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부위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배꼽은 우리 몸의 중심이자 건강의 핵심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배꼽을 신골이라 부르며 기가 모이는 중요한 곳으로 여깁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배꼽 주변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꼽 주변에는 장과 연결된 신경과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해 있어 소화 기능과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배꼽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화 불량, 변비,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배꼽에는 약 14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불균형해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85세 환자 한 분을 진료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분은 만성적인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셨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찰 중에 배꼽 부위를 살펴보니 오랜 시간 제대로 씻지 않아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배꼽 청결 관리와 간단한 배꼽 마사지만 2주간 실천하셨는데 10년 넘게 고생하셨던 소화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 실천해온 배꼽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할 때 면봉이나 젖은 수건에 약산성 비누를 묻혀 배꼽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중요한 것은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깊게 파지 않는 것입니다. 배꼽 주변 피부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닦은 후에는 배꼽 안쪽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작은 면봉이나 부드러운 수건 끝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물기를 빨아들이듯 닦아냅니다. 습한 환경은 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건조된 후에는 배꼽 주변에 로션이나 자연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을 소량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이는 배꼽 주변 피부가 건조해져 갈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5분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이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만성 변비가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70대였을 때의 경험을 나누자면 갑자기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가스가 자주 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때 동료 한의사의 조언으로 배꼽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배꼽 주변을 매일 마사지하고 철저히 청결을 유지했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배꼽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부위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배꼽 관리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소화 기능과 장 건강이 놀랍게 개선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을 그저 몸을 움직이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까요?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발은 중력에 의해 혈액이 정체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하지만 발에는 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근육 펌프 기능이 있어 혈액순환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와 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발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발의 근육과 피부,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되면서 부종, 통증, 감각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 관리는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당뇨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지면 작은 상처나 염증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문제가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절단까지 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발은 전신 건강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발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변했다면 무좀이나 영양 불균형을 의심할 수 있고, 발이 자주 붓는데 차가운 느낌이 있다면 혈액순환 문제나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발 반사요법을 통해 전신 건강을 개선해왔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으로도 점차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만성적인 요통과 수면 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물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제가 발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하셨는데도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보세요. 이때 제 특별 비법은 족용물에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식초는 자연적인 항균 작용을 하여 발의 세균 증식을 막아줍니다. 물의 온도는 4042도가 적당합니다. 족욕 중에 발가락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남기 쉬운 부위라 무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발을 잘 씻었다면 발톱은 반듯하게 일자로 깎아야 내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쪽 끝을 둥글게 깎는 것은 오히려 내성 발톱의 원인이 됩니다. 발톱이 두꺼워졌다면 족욕 후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5분만 더 투자해서 발바닥과 발등을 마사지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듯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움푹 패인 부분, 용천혈을 1분간 지그시 눌러주면 신체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실내에서는 틈틈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TV를 보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가능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발의 펌프 기능을 활성화하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맨발로 잔디나 모래, 자갈 위를 걸어보세요. 이는 발의 감각 신경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아침마다 정원을 맨발로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누자면 70대 중반에 발목과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 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특히 따뜻한 족욕과 발 마사지를 매일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튼튼한 건물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듯 건강한 신체도 건강한 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발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여러분은 겨드랑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과 냄새가 나는 곳, 더운 여름에만 신경 써야 하는 부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의학 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해독 시스템이자 면역 체계의 핵심 부위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의 주요 림프절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림프절은 마치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과 싸우는 중요한 방어 시스템이죠. 나이가 들수록 림프계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그 결과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이는 부종, 피로감,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림프절이 막히면 독소 배출 기능이 더 크게 약화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발과 손에 부종을 경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종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혈액순환 저하와 감염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땀의 성분이 변화하고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겨드랑이 냄새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박테리아, 과다 증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자면 63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만성적인 발 부종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MRI를 포함한 다양한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찰 중 겨드랑이, 림프절의 우려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겨드랑이 마사지법을 일주일만 실천하셨는데 발 부종이 눈에 띄게 줄고 어깨 통증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례는 71세 남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잦은 감기와 피로감으로 내원하셨는데 면역 기능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와 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후 재방문 시 피로감이 크게 개선되고 그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겨드랑이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할 때 겨드랑이는 순한 비누나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해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너무 강한 성분은 오히려 피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는 것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마찬가지로 꼼꼼히 말려주세요. 축축한 환경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분이라도 겨드랑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손가락을 이용해 겨드랑이 중심에서 쇄골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동작을 15회에서 20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겨드랑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자연 성분의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로에베라, 코코넛 오일, 베이킹, 소다 등을 혼합한 자연 성분 데오도란트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면, 실크, 린넨과 같은 통풍이 잘 되는 천연 소재의 옷을 입으세요. 특히 겨드랑이 부분이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어야 땀이 자연스럽게 증발하고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소 젊었던 60대 중반의 잦은 감기와 만성 피로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동료 의사의 조언으로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전신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매일 아침 샤워 후 겨드랑이 마사지를 5분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겨드랑이 마사지는 단 3일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팔이 가벼워지고 어깨 결림이 줄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 숨겨진 보물 같은 부위입니다. 하루 5분의 투자로 전신 건강에 큰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 신체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여러분은 허벅지 안쪽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위를 단순히 걷거나 뛰는데 필요한 근육이 있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60년 의학 연구와 진료를 통해 발견한 것은 허벅지 안쪽이 우리 몸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핵심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왜 허벅지 안쪽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부위에는 대퇴동맥과 정맥, 그리고 중요한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혈액과 림프액이 가장 활발하게 흐르는 고속도로와 같은 곳이죠.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전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대퇴동맥은 우리 다리로 가는 혈액의 주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벅지 안쪽 근육인 내전근이 약해지거나 뭉치면 놀랍게도 무릎과 골반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는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골반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노인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데 실제로는 허벅지 안쪽 근육의 약화가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허벅지 안쪽의 림프절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체내 독소 배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만성 염증, 피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 경험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를 나누자면 69세 여성 환자분은 만성적인 다리, 부종과 무릎 통증으로 간단한 집안일도 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벅지 안쪽 마사지와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렸는데 단 7일 만에 부종이 크게 줄고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통증 없이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5세 남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증상인 야간뇨와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체질상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분이셨는데 허벅지 안쪽 순환 개선을 위한 관리법을 실천하신 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5분간의 허벅지 마사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 실천해온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해 허벅지 안쪽을 따라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상향식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는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한 압력으로 시작해 점차 압력을 높여가며 15회에서 20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주먹을 가볍게 쥐고 허벅지 안쪽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다음은 양손으로 허벅지를 감싸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가볍게 주무르듯 마사지하고 이때 균일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으로 허벅지 안쪽을 5분간 덮어주면 더욱 효과적이죠. 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마사지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사지할 때는 호호바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마찰을 줄이고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보습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 제자 녀석이 65세 때 갑작스런 하지부종과 밤에 다리가 쥐가 나는 증상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처방받은 약물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이 허벅지 안쪽 마사지를 권유했었죠.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로 10년 넘게 매일 취침 전 5분간의 허벅지 안쪽 마사지를 빠지지 않고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사지와 운동, 온열 요법, 보습 관리를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관리를 실천한 많은 환자들이 일주일만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잠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우리 몸의 생명력이 흐르는 핵심 통로이죠. 하루 5분의 투자로 노화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를 극복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60년간의 의학 연구와 91세까지의 삶에서 발견한 건강의 비밀 열쇠, 중요한 5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귀, 배꼽,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이 5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지요?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항상 묻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는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며 여러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 자신이 의사임에도 약에 의존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제가 장수 연구를 시작하면서 100세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건강 비결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매일 꾸준히 자신의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5가지 부위 관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 91세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동기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병상에 누워있지만 저는 아직도 매주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강연도 합니다. 제 아내도 같은 방법을 따랐습니다. 아내는 70대 초반에 심한 관절염과 당뇨로 고생했지만 이 관리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었고, 지금 89세인 아내는 약 한 알 없이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이제 나이 든 것을 어쩌겠어요 라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내 몸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느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건강관리는 결코 힘들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첨단 운동기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관리가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샤워 후 5분만 투자해 귀나 발을 마사지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배꼽을 깨끗이 관리해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눈에 띄는 효과가, 30일이 지나면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곧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며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눈을 뜹니다. 여러분도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5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분도 70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 5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꿀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구독자 여러분께 가장 좋은 정보를 무료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실천해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지인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함께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